오늘의 정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상황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경북매일 3면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상호 공개 경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무엇을 가만히 두지 않겠는가는 잠시 뒤에 개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그 바로 새로운 단어에 주목하겠습니다. 뭐 새롭진 않아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수박이 나왔습니다. 개파 분열적 언어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우상호 비대위원장. 수박 충돌 등 곳곳서 난타전이다. 드디어 밑바닥을 드러낸 민주당의 집안 싸움은 점입 가경으로 흐르고 있는데 수박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 밑에 자세히 안 보이시죠?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를 지칭하는 은어다라고 나와 있어요. 조선일보 6면 가겠습니다. 비명, 수박 맛있네. 친명, 시비거냐. 야, 내홍은 격화되고 있다. 근데 수박이란 표현에는 조선일보는 이런 해석을 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당내에 숨어있는 보수 인사를 의미하는 별칭이다. 겉은 초록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과 같다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동아일보 5면도 볼까요? 마찬가지로 양측은 또 충돌했습니다. 비명은 철험회를 해산하라. 친명은 도둑이 소리를 친다. 이렇게 점입가경으로 흐르다 보니 결국엔 중앙일보 5면 가겠습니다. 친문계를 공격하는 은어인 수박 단어 사용 금지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 결국 서울신문 3면에서는 어떤 내용을 달았는가. 개파 모임을 하는 것은 결국엔 순수한 모임이 아니라 골병든 정치를 만들게 한다라는 기획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일단 수박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규정을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김영기 대표 인터넷에서도 그렇고요. 이거 어떻게 좀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참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애꿎은 수박이 과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화법은 아무래도 이제 언론의 주목을 좀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기억에 확실하게 남아야 되니까 비유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네. 이 비유를 쓴 사람의 의도는 또 해석하기에 또 나름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수박은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하지 않는 네.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 그러니까 이 상임고문 측 지지자가 대선 후보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친문계 정치인을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조금 알려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당내 계파 갈등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과일처럼 됐는데 수박 금지령까지 지금 내린 상황이고 예. 우리 평론가님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수박이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비유가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름 과일이다 보니까 이제 한여름이 될 텐데 별로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최정한 편집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수박 이 공방을 보면서 그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시가 떠오릅니다. 연탄재. 예, 연탄재. 연탄재 함부로 밟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하는 시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예. 아니 수박을 왜 여기 들고 나와가지고 그 완전히 자기들의 그 먹잇감으로 이렇게 희화시킵니까? 수박이 얼마나 좋은 과일인데 서민들이 여름철을 날려면 시원하게 수박 먹고 예, 예. 기운 차리는 그런 아주 좋은 과일 아닙니까? 네. 그 수박을 가지고 이렇게 희화시키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이 저는 자질 논란이다. 자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박 한 덩이를 키우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큰 땀을 흘리고 하는데 이 수박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면 저는 안 된다. 수박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고요. 예, 예. 실제 이제 이게 수박 논쟁은 결국 이제 당권 경쟁으로 이재명계와 또 반 이재명계 간의 어떤 그 공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실제 그 이렇게 갈 일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이 민주당이 흘러가는 이 모습들이 예. 민주당은 지금 당권 경쟁 결국 이제 당권 경쟁을 한다는 건 총선 공천 경쟁이고 공천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다음번 대권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그 차기 대권 경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너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자기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유, 대통령 선거에서 진 이유, 예. 더 나아가서는 1년 전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말 피 터지게 깨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결국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는 볼성 싸나운 행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이 있는데 예. 이런 데 나와가지고 수박을 가지고 희화시키면서 상대방을 공격에 들어가는 이 모습이 국민들 눈에는 정말 보기 안 좋게 느껴져요. 아직까지도 반성할 줄 모르고 있다. 네. 얼마나 더 나락으로 떨어져야만이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당내 갈등이라는 게 큰 관심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내 경쟁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거라고 뭐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 2달짜리 비대위에서 과연 이런 내용들이 저는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어차피 전당대회는 열릴 것이고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당권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만 김종욱 교수께서도 공천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고요. 뭐 누가 이기냐 지냐를 떠나서 이 2달짜리 비대위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평가만 잘해도 평가 잘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곳에 그러니까 뭐 대한 단기적인 평가뿐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예예. 가장 길게 구조적으로는 뭐냐면 586 정치인들이 뭘 해왔는지에 대해서 자기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당대표라고 하는 또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들 주변에 다 586 정치인들이 모여서 다 나눠먹게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그 정치가 15년, 20년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뿌리 속에서 586이 당내 주류로 계속 오랫동안 존재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국민이 좋아하냐 마냐의 문제예요. 586 정치인 좋아하냐고 여론조사 해보면 좋아하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럼 본인들이 20년 동안 싸워왔던 정치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네. 본인들이 물어봐야죠. 왜 신뢰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만약에 평가하지 않는다면 네네네. 제가 볼 때 586 정치인들 같은 경우 다 회피하려고 그래요. 보면 자기들은 잘못 없다. 왜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국민들 보고 나가라 그럽니까?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예. 그럼 그중에 누구라도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2019년 8월 달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에 정권 심판론의 여론이 높아졌던 과정들 3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반성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문제들 왜 그랬는가? 예. 이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3년 동안 이런 괴리를 갖다가 그대로 내버려 뒀다? 네. 변동을 못 시켰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 총체적인 정치, 민당 정치의 어떤 패배인 것이고 실패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또 어떤 단기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논쟁이 많은데요. 이게 제가 볼 때 수박보다는 내로남불이 맞을 것 같아요. 수박보단 내로남불. 왜냐하면 제가 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원욱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파 해산해라. 그때 김남국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다 개파 정치 하신 분이 갑자기 왜 개파 정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예. 제가 뭐 이원욱 의원님 제가 압니다만 정세균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그 속에서 당직자 되셨고 공천 받으셨고 지금 삼선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예, 예. 근데 갑자기 지금 딱 가서 본인은 개파 해체했으니까는 처럼에도 해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 네. 저도 개파를 해체할 땐 우리는 뭐 때문에 해체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개파를 해체하기 위해서 본인의 개파를 해체하는 저는 이런 정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공천 과정 밝혀라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이원욱 의원이. 예, 예. 근데 5월 3, 4일 날 두 번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재명만큼 민주당에서 파워풀한 스타는 없어. 이게 제목입니다. 예. 두 번째가 이재명만한 스타 없어. 개항이든 분당이든 필요하면 차출. 이렇게 본인이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공천에 뭐가 문제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로남불 형태들. 제가 볼 땐 솔직하자 좀. 잘못한 건 잘못다고 인정하면 국민들이 좋아해요 오히려. 예. 잘못한 걸 계속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당신들은 안 돼. 못 뽑겠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하면서 무슨 혁신하겠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제가 제일 놀란 거 대나무 숲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여의도 대나무숲 있죠. 예. 예. 거기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원총회 하면 170명만 들어갈 수 있대요. 보좌진 당직자들은 못 들어가게 한대요. 이해가 안 돼요. 이유는 뭐 제가 보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죠. 예. 그래놓고 그 국회의원들 의원총회 있으면 중간에 기자들한테 카톡 보내고 전화 통화 다 하고 SNS에 글 다 올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저분들 뭐지? 뭐 하자는 거지? 완전 내부에도 내로남불이 있는데 저렇게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정확히 예. 아시고 네. 거기에 맞게 열린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나에게 조금 아프더라도 그것들을 수용하는 관용의 정치들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네. 자기랑 조금만 다른 얘기한다고 화내시고 개파 해체해서 남배 개파 해체하게 만드시고 예. 저는 이런 식의 정치는 진짜 제가 볼 때 옛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교수님, 제가 아침에 빵을 먹었는데요. 체했던 게 지금 내려갔습니다. 아유, 이원우 의원님은 좀 반성을 하셔야겠네요. 그럼 뭐 사실상 거울을 봤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여론상 보면 꼭 어떤 비명의 선두주자처럼 거론되는 걸 저는 또 내심 이원우 의원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또 정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의원 뭐 말씀하세요. 아니 그 이원욱 의원도 반성해야 되지만 예, 김남국 의원도 반성해야 됩니다. 실제 아니 그 어떤 얘기를 할 때도 네. 일단 뭐 처럼의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이분도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오를 수도 있는 얘기를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옛날에 유시민 그 의원이 그 좋은 얘기를 싸가지 없이 한다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분들도 실제 조선 의원의 당당한 기계를 보여주는 건 맞지만 실제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 나만 옳고 너는 다 틀렸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도 좀 처절하게 반성을 해서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예, 예. 근거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예.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친명처럼 들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해 왔었고요. 오죽하면 제 잘 아는 선배가 전화해서 너무 세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김남국, 김용민, 최광욱 이런 의원들의 발언들은 예, 매우 나쁜 정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적어도 내용이 좋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본인들이 살아왔던 방식들은 뭐냐면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기의 명분을 쌓는 방식이에요. 예. 그런 정치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네 가지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적어도 김용민, 최광욱, 그다음에 김남국, 특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진짜 이재명 의원을 존경하고 정치인으로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본인이 메신저로 나오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공격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예. 조용히 계시고 조용히 준비하시고 바닥에서부터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시는 게 진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계셔서 우리 최정한 편집인께서 유시민 전 의원의 어떤 그 싸가지 발언은 직접 본인이 생각하신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열린민주당의 김영춘 의원으로부터 옳은 소리를 저토록 싸가지 없이 한다라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다는 거.